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4월 13일 오늘 베스트 종목 어떻게 되었을까? 1월, 2월에 말씀드렸던 종목 리뷰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리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오늘 베스트 종목에 대해서 제가 멤버십 영상으로 하루에 한 종목씩 말씀을 드리죠. 과거에는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날짜와 종목명 그리고 제가 리뷰할 때 당시에 종가 기준 그리고 최고가, 최저가 그리고 그에 대한 상승률과 하락률까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 지금 리뷰할 때 현재가 기준으로 등락률도 이렇게 표시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이 모두가 수기로 진행을 되다 보니까 정말 종목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큰 한계가 있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은 일단은 제가 쭉 말씀드렸던 종목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요 정리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리긴 했었는데 일단 제가 1월 15일부터 종목을 말씀을 멤버십에서 드리기 시작했었고 그리고 지금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지금이 4월달 요 구간이죠. 이렇기 때문에 종목들이 꽤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제목에서 보셨듯이 1, 2월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을 오늘 말씀드리고 그리고 내일이나 빠른 시일 내에 3월, 4월에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한번 쭉 리뷰를 해보는 이런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궁금하셨던 분들이 또 굉장히 많으셔서 특히나 많이 하락한 종목들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셨는데 이렇게 최대한 제가 한번 정리를 하면서 말씀드리는 시간으로서 가져가 볼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종목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굉장히 또 차이가 나는 부분은 1, 2월에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종목들이 거의 매일 다른 종목들로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중국대 썼던 거는 1, 2월에 DLENC 밖에 아마 없었을 겁니다. 요 DLENC, 이렇게 DLENC 있죠. 최근에 굉장히 좋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런 거, 어쨌든, 종목이 굉장히 다양했다는 것. 하지만 반면에 3, 4월은 굉장히 공포의 장이죠. 여전히 아직까지도 공포가 완전히 끝나진 않았다. 이렇게도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중복된 종목들이 많습니다. 뭐 아모레 퍼시픽이라든지 이렇게 셀트리온도 아마 중복이 이렇게 돼 있을 거고 다텍 이런 종목들 중복 많이 되어 있죠. 이렇게 카카오뱅크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설명드렸던 부분, 대한항공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설명드렸던 부분 최대한 다양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도 이제 거래량 대비해서 안전한 종목을 최대한 그래도 선택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3, 4월에는 중복이 많았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공포의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3월 2일 첫날에 제가 처음으로 요 1, 2월에는 한 번도 설명드리지 않았던 현금이다 라는 설명도 드렸었죠. 그만큼 오히려 급등했던 종목이라면 어느 정도 내가 최고점에서는 매도하지 못했더라도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해볼 필요는 있고 매수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처음 신호가 됐었는데 3월에 정말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3월에만 이렇게 현금을 말씀드린 게 현금 중간에 3월 8일에도 현금 그리고 3월 30일까지 이렇게 현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고 요때는 또 공포의 구간에서의 분할 매수의 포인트 이렇게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이렇게 항상 위기의 순간에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조심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점도 3월에 그리고 4월까지도 이어서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종목이 그래도 꽤 많기는 하지만 1월과 2월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한번 쭉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제가 멤버십을 시작하고 가장 먼저 설명드렸던 게 포스코 홀딩스죠. 포스코 홀딩스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역시나 요 33만원, 34만원대 저항 구간 라인대를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 거래량 이런 대형주일수록 굉장히 중요한 저항 돌파 좋은 부분이다라는 설명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약간의 조정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우상향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고 요 중요 다음 저항 라인대가 40만원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40만원대까지 살짝 넘기는 모습도 보였지만 좋은 상승의 흐름이 있었었죠. 40만원대까지. 그리고 역시나 3월 증시가 안 좋아질 때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도 어쩔 수 없이 나왔던 모습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33만원, 34만원대 과대 낙폭으로 빠졌을 때 강했던 저항이 다시 한번 지지가 되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최근에도 오늘 베스트 종목의 포스코홀딩스를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4월 8일에. 그리고 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저는 나쁘지 않게 잘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번 항상 중요 저항 구간과 지지 포인트 같이 체크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겠죠. 다음은 DLENC입니다. 요거는 뭐 크게 설명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좋은 상승 흐름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고, 중요한 부분이 45,000원대 설명을 드렸었는데, 요런 구간들 재미없게 횡보하는 부분, 다른 사실 급등하고 있는 원자력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일 때 분명 답답한 모습을 보였지만 단기적으로 그래도 크게 상승했었고, 한번 역시나 3월에 크게 하락했지만 45,000원대 다시 한번 지지를 받아내면서 어떤 종목보다도, 어떤 원자력 관련주보다도 가파른 상승을 지금 이어가주는 모습입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여전히 기분 좋은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LS 마린 솔루션입니다. 이것도 제가 설명드렸던 구간은 이 부분에서 설명드렸죠. 곧 이렇게 장대 양봉과 거래량이 터지고 거래량 없는 상태에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가대 낙폭의 위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28,500원을 설명드렸는데 사실 이탈하면서 더 공포의 구간도 분명 나오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강한 반등이 중간에 있었고, 그리고 증시가 흔들릴 때 같이 흔들렸다가 그래도 아슬하게 다시 한번 버텨주면서 여전히 횡보의 구간은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요거는 방향성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한번 요 지금 횡보의 구간에서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을지, 조정이 나왔을 때는 26,000원대에 대한 지지가 나올 수 있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도 많이 설명드렸던 부분은 이렇게 장대 양봉 거래량이 터지고 조정 구간일 때 역시나 요것도 의미 있는 장대 양봉 거래량 이평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많이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굉장히 좋은 모습도 나왔습니다. 요런 3만원대까지 단기 급등을 했었고, 역시나 이것도 증시가 안 좋을 때는 하락, 그리고 최근에 많이 설명드리고 있는 부분은 역시나 241선, 121선 수평 지지가 있는 23,000원대 설명드리고 있는데, 최근 계속해서 아슬하게 이렇게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 있죠. 이런 구간들에서도 단기적으로 분명 저는 수익 실현을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과대 낙폭 위치에서도 중요 지지 포인트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리콘투. 요거는 이전에 제가 한번 많이 설명드렸죠.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 요 시점과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장대 음봉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장대 음봉에 거래량이 실렸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이 있는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최근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다가 오늘 특히나 10%까지 급등하면서 빠르게 정말 공포의 구간에서 다시 한번 회복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도 이런 구간 이평선, 특히나 이렇게 장대 양봉이 바닥에서 터지는 구간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정확히 설명드렸고, 단기 급등에 성공하는 모습, 그리고 점점 급등했던 만큼 빠지는 흐름도 분명 나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요런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전고점 저항 라인 때 요런 부분 41,000원대 분명 단기적으로 넘기긴 했지만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저항 구간이 있었다, 이렇게 체크될 수 있죠. 다음은 아모레퍼시픽. 요런 것도 요런 바닥권 라인대에서 거래량과 수급이 들어온 흐름들을 말씀드렸고, 단기적으로는 역시나 급등하면서 좋은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과대 낙폭으로 빠져 있는 상태에서 제가 많이 설명드리고 있는 요런 포인트들,
지금 128,000원대 아슬하게 지지하는 부분이 있네요. 전 여전히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빠졌기 때문에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 분할 매수의 지점들 같이 체크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많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클래시스입니다. 클래시스도 요거 제가 말씀드렸던 요런 시점들에서 봤을 때는 요 저항 구간 라인 때 돌파 시점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단기 급등에는 성공했고 전고점 라인 때 터치하는 상황에서 역시나 과거 역사적 고점은 항상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다. 다시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 기대감으로는 이 고점이 높아지는 추세 라인 때까지 지금은 그을 수 없지만 더 올라가기를 이렇게 기대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역시나 약간 욕심이었다라는 생각도 분명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과대 낙폭으로 빠졌던 흐름이 있었고 앞서 봤던 실리콘투와 마찬가지로 장대 음봉일 때 거래량이 실린 부분은 분명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지금은 이 부분 라인 때 대략 5만원대를 아슬하게 지지하는 모습이 있고 5만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매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도의 시그널이라고 될 수 있는 부분은 장대 음봉, 거래량 이런 부분들이다라는 설명을 동일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은 재룡전기입니다. 재룡전기도 이것도 수익을 많이 봤다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요 저항 구간 라인 때 힘이 응축되는 구간, 이평선 모임 구간 돌파되면서 지금 전력 관련주 중 가장 저평가의 종목으로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단기적으로 크게 급등했던 모습이 있었고 지금은 요 상승분을 어느 정도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다시 한번 살짝 추세가 돌아서 그래도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이평선 모여있는 구간 슬금슬금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데 최근 전력 관련주들이 신고가로 올라가는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재룡전기 단기적으로 과대 낙폭으로 눌린 상태에서 다시 한번 상승의 기회에 전고점 라인 때 대략 63,000원에서 정말 단기 최고점 7만원대까지 반등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추가 조정이 나왔을 때는 최근 지지가 잡혀있는 가격대에 42,500원대 이 부분의 지지가 121선과 함께 명확한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은 HK이노엔입니다. HK이노엔도 이것도 사실 조금은 뼈아픈 종목이죠. 이것도 결국에는 중요 저항 구간 라인 때 52,000원대 이 부분을 넘기는 흐름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단기적으로는 분명 강한 상승의 흐름이 짧게 나왔지만 하락의 흐름은 더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분명 힘이 드신 부분이다,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241선을 최근에 만나는 구간과 어느 정도의 수평 지지가 있는 가격대에 47,000원대 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나 47,000원대 이탈했을 때는 단기적인 위험성이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분명 걱정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고점이 낮아지는 요 추세선 라인과 그리고 이평선이 단기적으로 61선, 121선, 21선 요 저항 구간 라인대를 한 번 더 돌파했을 때 대략 52,000원대를 한 번 더 돌파한다면 다시 한번 추세가 바뀔 가능성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52,000원대 요 저항과 지지 라인 때 47,000원대를 명확하게 보시면서 매매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SM입니다. SM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것도 크게 수익을 볼 수 있었던 구간이 거의 없었던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지금 가장 안 좋은 흐름으로 내려가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 가격대에 12만원대 돌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12만원대 돌파 강한 저항 라인 때 성공하지 못하고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는 포인트가 있었고 조정이 나왔을 때 이렇게 추세선 라인 때 저점이 높아지는 추세선 라인 때를 이탈하는 요 장대 음봉이 나오는 요런 시점들부터 사실은 그리고 장대 음봉이 한 번 더 이어졌었고 그리고 지지 라인 때를 요 구간을 살짝 버티는 듯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모습이 있다. 요거는 정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저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지금 위치에서는 과대 낙폭으로 빠지고 있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렸던 요런 음봉에서 어떻게 보면 매도를 하지 못하고 보유하고 계시다면 다시 한번 지지 포인트를 생각해야 되는 부분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해 물타기다라고 할 수 있겠죠. 물을 타야 될 구간 라인 때는 저점이 높아지는 큰 추세선을 다시 한번 그어 볼 수 있고, 그 가격대가 이렇게 아래 꼬리를 한번 길게 만들었던 75,000원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네요. 보유하신 분이라면 지금부터 분할 매수를 하셔도 괜찮겠지만, 저라면 이렇게 75,000원대 구간에 왔을 때 한 번 더 분할 매수의 기간을 체크하면서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등이 나왔을 때는 다시 한번 요 95,000원대 수평 저항 구간 라인대를 넘길 수 있는지를 한번 역시나 확인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 상에서는 요 75,000원대 라인대까지 터치하면서 횡보를 하고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거친 상태에서 반등을 나오는 요런 그림이 조금 더 큰 그림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도 계단식 상승의 흐름이 계속해서 나왔던 부분이 있었고, 단기적으로 고점까지 올라가는 부분도 명확하게 보여줬죠. 역시나 이것도 3월에 대한 이런 하락을 피할 수는 없었고 계속해서 우하향하면서 이것도 지금 위치는 굉장히 안 좋게 하락을 했었죠. 최근에 제가 셀트리온을 많이 설명드리고 있는데, 저는 유사한 흐름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여전히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중요했던 지지 구간 라인 때 54,000원대 아슬하게 최근에 버텨주는 모습입니다. 54,000원대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위치 한번 반등이 나왔으면 하는 요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요 흐름 54,000원대 지지 포인트 버티면서 241선 아슬하게 걸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등 흐름 한번 기대하면서 저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코덱스 코스닥 150, 이것도 코스닥 지수를 추정하고 있고, 최근 이렇게 고점 라인대를 잘 유지하다가 역시나 증시가 흔들릴 때 크게 하락하는 모습도 굉장히 공포의 구간을 만들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하지만 이런 구간들 과대 낙폭 위치에 있을 때 이런 구간에서부터 단기적인 이런 반등은 나왔었다, 이런 전고점도 터치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증시의 흐름에 따라 과대 낙폭으로 어느 정도 내려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시 한번 상승했을 때 중요 저항 구간 라인 때는 19,000원대 요 가격대에 있다라고 여전히 체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19,000원대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을지를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정이 나온다면 요 17,700원대 최근 저점에서 반등했던 요 가격대도 같이 한번 체크하면서 지지와 저항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령입니다. 보령도 이것도 제 기준에서는 사실 수익 실현을 할 구간은 많았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었고, 보령도 제가 2월 3일에 한번 설명을 드렸네요.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매물대를 소화하는 구간, 그리고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포인트들이 많았습니다. 최근에도 단기 급등을 하는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모습도 있었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저는 이것도 저 상승할 수 있는 이런 매집에 의한 윗꼬리를 타고 올라갔을 때 추가 상승이 가능한 저평가 종목이다, 이렇게 많이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DLENC 아까 설명을 드렸었고, 그리고 종근당 여전히 이것도 고점 라인대를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종근당 제가 말씀드렸던 게 2월 5일이네요. 2월 5일이 요 시점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나쁘지 않게 상승했었고 3월에는 어쩔 수 없이 또 같이 하락하는 모습. 하지만 다른 크게 하락하는 종목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버티고 있는 모습, 횡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전히 상방이 열려 있을 요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보유하셨다면 조금은 더 지켜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 드네요. 다음은 농심입니다. 농심 이것도 제가 설명드렸을 때는 사실 단기적으로 좋은 상승의 흐름을 만들었었죠. 농심도 2월 8일 날 말씀을 드렸었고, 요 구간 라인대에서 이평선 모임 구간 돌파하면서 상승, 그리고 요것도 단기적으로 3월부터는 더 크게 급락을 했었고, 지금 지지 라인 때 과거에 저점 지지가 있었던 가격대 36만원대를 아슬하게 이렇게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요것도 지금 쉽게 이미 크게 단기적으로 급락했기 때문에 매도의 포인트를 보기는 힘들겠지만, 요 36만원대 라인을 깨지 않는 선에서 반등할 수 있는지, 반등했을 때
40만원대를 요 강한 저항 라인대를 돌파하는 포인트를 만들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역시나 농심도 하락했을 때 요 40만원대의 지지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이평선 모임 구간과 함께 이탈이 되면서 이렇게 크게 단기적으로 하락했다는 점, 요런 지지와 저항 포인트들 역시 항상 같이 체크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막 콘덴서입니다.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 제가 2월 9일날 말씀을 드렸고 2월 9일이 말씀드렸던 시점이 요 시점이었는데 말씀드리자마자 사실 단기적으로 급등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올라갔던 만큼 분명 조정도 강했었고, 그리고 지금은 요런 나쁘지 않게 MLCC 관련 주로서 부각을 받으면서 빠르게 급락했던 부분을 빠르게 이렇게 회복해주는 모습 보여줍니다. 다음은 HMM입니다. HMM도 많이 설명드렸던 21,000원대 돌파 구간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고, 그 이후에는 분명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했던 포인트도 있었죠. 특히나 전쟁 내용이 나왔을 때 이런 해운 관련주들이 크게 부각을 받으면서 갭까지 띄우면서 25%까지 급등했었고, 하지만 한 번에 이런 장대 음봉 공포의 구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크게 다시 한번 하락했던 부분, 하지만 하락하더라도 말씀드렸던 요 19,600원의 지지를 버텨내면서 단기적으로는 또 한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공포의 구간, 이렇게 증시가 위험성이 있는 구간에서 갭을 띄웠다면 이런 부분에서 매도하는 게 가장 베스트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같이 전고점 라인도 걸려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26,000원대에서는 이런 아래 구간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매도를 어느 정도 전량 매도하진 않더라도 적어도 어느 정도는 매도를 생각했어야 되는 이런 구간이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요거 지금 라인대에서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시고 계신 분은 여전히 조금은 더 지켜보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은 대한조선입니다. 이것도 많이 좋아해 주셨던 종목이죠. 특히나 요거 대한조선이 제가 2월 11일 날 말씀을 드렸고, 요런 구간들, 요런 75,000원, 78,000원대 라인을 돌파되는 시점이 중요하다라는 설명,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등했던 모습, 최근에 역시나 증시가 흔들릴 때 많이 하락했다가 상승, 조정 거치고 있지만, 요거는 지금 위치에서는 사실 쉽게 상승이다, 조정이다라를 말씀드리기는 분명 힘든 구간은 맞는 것 같네요. 최근 이렇게 고점 찍었던 거의 전고점에 근접했던 이런 가격대 저항을 맞고 다시 한번 이렇게 가격 조정을 거치고 있다, 요 생각. 혹시나 과대낙폭으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한다면 다시 한번 요 75,000원에서 78,000원대 라인이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한국가스공사입니다.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 제가 2월 12일 날 말씀드렸고, 2월 12일이 지금 요 구간 라인대죠. 요 구간 라인대에서 지금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힘의 응축 구간에서 상승 돌파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요 43,000원대까지 돌파가 나오면서 긍정적인 부분이 더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국가스공사도 결국에는 3월 3일 이렇게 전쟁 내용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갭을 크게 띄운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음봉이 나오면서부터 정말 큰 하락의 흐름이 이어지는 부분이 있었죠. 요것도 지금 장대 음봉과 거래량이 터지는 요 시점을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것, 앞서 설명을 동일하게 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중요 지지 라인대 가격이 지금 보시면 지지가 많이 나왔던 가격대 38,000원의 지지가 중요했었는데 38,000원대 이탈하고 반등이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그 가격대 라인이 저항이 되면서 지금은 주가는 바닥권 라인대에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시 한번 한국가스공사가 상승을 하려면 38,000원대 위로 적어도 올라와 주는 모습이 중요할 것 같고, 보유하신 분이라면 다시 한번 최근 지지가 형성되었던 가격대는 34,000원대, 이 부분이 지금은 지지 포인트가 되고 있는 것 같네요. 34,000원대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38,000원대를 다시 한번 돌파해 줄 수 있는가, 이런 흐름들을 같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도 제가 긍정적으로 굉장히 많이 설명드렸는데, 분명 단기적으로는 반등의 강한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는 모습이 있었지만 요런 리스크가 있는 부분들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고 보유하셨던 분이라면 정말 제가 빠르게 반등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은 SKC입니다. SKC 같은 경우도 요거는 쉽지 않은 종목이었죠. 특히나 유상증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지금 2월 18일 날 말씀을 드렸었네요. 2월 18일 날이 대략 요쯤이었네요. 2월 18일 요쯤이었었는데 힘의 응축이 되는 구간이 있고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반도체 관련주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유상증자에 따라서 한번 이렇게 크게 흔들리는 장대 음봉, 하지만 요 매수의 주체가 SK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하게 중간에 반등하는 모습도 보여줬었네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역시나 증시가 하락할 때 같이 빠져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도 이렇게 횡보의 모습으로서 공포의 구간을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제는 공포의 구간에서부터 올라온다면 특히나 요 10만원대를 재돌파해 줬을 때가 저는 한 번 더 본격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 요 10만원대 라인 때 장기평선 241선, 121선, 61선 돌파하지 못한다면 요거는 조금은 더 긴 횡보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면 요 85,000원대 저점 구간 라인대를 반드시 지켜내는 요런 지지 포인트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도 제가 설명드렸던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정말 큰 상승의 흐름을 만들어냈었습니다. 특히나 전쟁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때 28%까지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역시나 이런 장이 크게 흔들릴 위험성이 있을 때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가 준다면 당연히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나 윗꼬리와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실렸을 때는 항상 위험성이 있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은 요 구간 라인대 114,000원대를 살짝 이평선 모임 구간과 돌파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과대 낙폭으로 빠진 상태에서의 추세 돌림이 조금씩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 베스트 종목으로도 요때 한번 더 설명을 드렸었죠. 한번 요런 포인트들 저는 SK이노베이션 최근에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조금 더 저는 기다리면서 지켜보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CS윈드입니다. 이것도 뭐 사실 크게 설명은 필요 없는 것 같죠. 이런 바닥권 라인 때 중간중간 거래량이 터지고 있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의 상승 모멘텀이 있는 이런 구간들에서 CS윈드 베스트 종목으로도 설명을 드렸고 중간중간 조정 후 상승할 종목으로도 설명을 꽤나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특히 유가가 상승하면서 이런 대체 에너지 관련주들이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이런 점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 전쟁에 대한 이런 휴전 내용이 나오면서 흔들리는 모습도 있는데 지금일지 상승일지 하락일지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보유하신 분이라면 여전히 기분 좋은 상황에서 가져갈 수 있는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네요. 단기적으로 요 최근 지지받고 있는 21선 이탈하지 않는 게 일단은 중요해 보인다 생각됩니다. 다음은 세방전지입니다. 세방전지 같은 경우는 이것도 제가 꽤 안타까운 종목이죠. 제가 설명드렸던 게 2월 23일 사실 설명드렸던 구간이 최고점 라인이 되면서 요것도 보유하셨던 분이라면 또 죄송스럽게 된 부분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제가 설명드렸던 저항 구간 라인 때 68,000원대 라인을 돌파하면서 단기 급등에는 분명히 성공했습니다만 이렇게 전쟁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특히나 급락을 했고 다시 한번 지지 구간 라인 때 6만원대 그리고 5만원 후반대를 다시 한번 아슬하게 횡보로서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최근에 제가 저평가 종목으로서 많이 설명은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저는 저평가에 위치해 있다고 보고 있고 요 바닥권 지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분할 매수로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 아직 이렇게 상승했을 때 매도하지 못한 분이 있으시다면 이런 구간들 한번 조금은 기간 조정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강한 지지 라인대가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SK케미칼입니다. SK케미칼도 이것도 사실 좋았던 부분이 사실 거의 없는 안타까운 종목입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것은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과대 낙폭으로 빠지는 흐름에서 한번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돌파의 시도가 나오는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날 윗꼬리를 달면서 살짝 상승하고 계속해서 지금은 하락하고 있고, 특히 전쟁 내용에 따라서 사실 이런 화학 관련주는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이런 종목이 결국엔 되었죠. 3월 달부터. 그리고 과대 낙폭으로 빠진 상태에서 최근에는 살짝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도 보여주고는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최근 저점 라인 때는 아래 꼬리를 길게 달았던 요 가격대 5만원 요 초반에서부터 반등이 나오기는 했는데, 그리고 5일선 21선 또 돌파하기는 했지만 올라가더라도 다시 한번 장기평선 구간 241선, 61선, 121선 저항이 많이 겹쳐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등했을 때 명확한 지금의 수평 저항 구간 라인대는 6만원대 이렇게 잡혀져 있네요. 6만원대 다시 한번 도착했을 때 저항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항 구간과 지지 포인트 같이 체크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도 제가 말씀드렸던 마지막 날이죠. 2월 26일 날 요 구간에 말씀드렸고, 요것도 사실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큰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크게 하락을 했고,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봐야 될 가격대 지지 라인 때는 241선을 이렇게 급등 이후에 처음 만나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격대가 55,000원대 요 부분에 잡혀져 있었죠. 55,000원과 53,000원대. 하지만 이틀 동안 이렇게 장대 음봉이 크게 들어오면서 그대로 이탈하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맞지 않게 요 241선을 강하게 이탈하면서 더 큰 하락의 모습이 나왔고, 최근 중요한 지지 포인트 라인 때는 과거에 저항이 있었던 가격대에 요 46,000원대 요 정도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 46,000원대 라인 때 다시 한번 아슬하게 버티면서 추세 돌림의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등했을 때 다시 한번 241선 대략 55,000원, 그리고 떨어지고 있는 61선과 수평 저항이 될 수 있는 부분 53,000원, 요 53,000원과 55,000원대까지 단기 반등했을 때 다시 한번 어느 정도의 매도 포인트 저항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 요 부분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물론 돌파된다면 정말 공포의 구간을 이겨내고 오히려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지만, 항상 저항과 지지 포인트는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저는 계속해서 동일한 관점에서 말씀을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쭉 한번 그래도 제가 1, 2월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간단하게지만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또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어느덧 30분이 넘었네요. 이렇게 조금 길게 말씀드린 부분 조금은 양해 부탁드리고, 이번 주 중에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던 요 지금 3, 4월에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사실 대부분 반복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대부분 3, 4월 종목들은 많이 설명이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저도 이렇게 베스트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종목들 흐름들 그래도 이제 잘 추적하면서 또 중요한 포인트들 최대한 설명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